처음 그녀를 본 장면은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간 고급 노래방에서였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 여러 명이 방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각자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때 제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에 몸에 꼭 맞는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인 스타일이었죠. 얼굴은 전형적인 미인형으로 큰 눈과 오똑한 콧날이 돋보였고 살짝 수줍은 듯한 미소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몸매는 풍만했으며 최소 E컵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지만 이후 대화를 통해 31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장님들은 먼저 호텔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와 단둘이 남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넘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끝내는 게 아니라 둘 다 꽤 진하게 감정을 실어 한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샤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저도 덜 깬 상태로 조용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서로 묘한 기류가 다시 타올랐고 작은 욕실 속에서도 또 한 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집 아가씨라고 하면 먼저 꽃뱀이라든가 돈만 밝힌다는 편견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앞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많이 들었지만 뭔가 해볼 만한 기회가 보인 이상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한창 형성되는 시기였고 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흐름을 간파했습니다. 서비스 구축과 초기 투자가 필요했지만 여러 군데 발품 팔아서 투자자를 유치했고 운이 좋게도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승부 근성이 강했던 터라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첫 일 2년 동안은 거의 사무실에서 지냈고 자금을 돌리기 위해 몇 번의 위험천만한 선택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수익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사업이 커갈수록 회사 규모도 함께 커졌습니다. 25, 26 즈음에는 젊은 사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은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볼 때 저는 이미 몇 명의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의 문턱도 여러 번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접어들 즈음에는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섰고 제게도 어느 정도 자금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들이 보기엔 정말 잘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다니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주위 어른들은 저를 칭찬하며 이런저런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업을 펼쳤건만 어느 순간부터 눈앞에 보이는 건 반복되는 업무와 수익 계산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정작 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었고 새로운 관계나 감정적 자극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흥 자리에도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말에 혹해서 저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밤 문화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계를 넓히기 위한 접대였지만 차츰차츰 그게 제게는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술값이나 노래방 도우미 비용 등 웬만한 지출은 회식비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었고 그 정도로도 부족하면 제 사비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잘 돌아가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제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써도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밤새 노래를 부르거나 새벽까지 2차, 3차 자리를 옮겨 다니는 소위 말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젊은 여자를 한 명 데려와 호텔에서 밤새도록 놀곤 했습니다.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했으니까
친구나 거래처 사장님들은 내심 편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고급 노래방에 간 자리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쯤 사장님들께서 아가씨들 좀 불러볼까 하시더군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괜찮습니다. 불러주세요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 몇 명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각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최소 E컵은 되어 보이는 볼륨감에 긴 생머리, 얼굴은 20대 중후반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31살이라고 했죠. 사실상 제 취향과 딱 맞아서 처음부터 스킨십도 자연스레 받아주었습니다. 한두 시간쯤 더 놀다 보니 다들 알코올 기운도 오르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술 기운에 업된 사장님들은 먼저 호텔방을 잡고 먼저 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 따라가겠다라고 대답만 하고 은근슬쩍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슬슬 갈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단둘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원래라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순한 흥미거리 이상의 호감 같은 것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가서도 술을 더 마시기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실명 묻는 거 실례면 말 안 해도 돼요. 그녀는 괜찮아요.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화를 하다 보니 그녀도 어느새 술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비교적 솔직해졌습니다. 뜻밖에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아이도 한 명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집을 날렸고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공장 야간 근무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는 친정 엄마가 돌봐주고 있고요. 저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어쩐지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부터 저 역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는 사실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어려 보이면 신뢰감이 떨어질까 싶기도 했고 묘하게 동갑내기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초반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살짝 속였죠.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하게 서로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장 무슨 미래를 그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넘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끝내는 게 아니라 둘 다 꽤 진하게 감정을 실어 한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샤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저도 덜 깬 상태로 조용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서로 묘한 기류가 다시 타올랐고 작은 욕실 속에서도 또 한 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체크아웃할 때쯤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기엔 아쉽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번호를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신뢰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그녀는 잠깐 고민한 후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게도 그녀에게도 평범하지 않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주 그녀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술집 아가씨에게 빠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녀의 삶이 궁금했고 각종 모임과 접대를 핑계 삼아 그녀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나와 지내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다 주면 굳이 이런 밤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저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설득해서 일을 그만두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진상 손님을 만나서 막 더러운 짓을 요구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과하라고 강요해서 했는데도 자꾸 더 심한 걸 요구해서 결국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너무 분하다는 듯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끌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적한 술집에 데려가 마음 편히 털어놔도 된다며 달래주었습니다. 진정하고 나랑 같이 한잔해요.
오늘은 그냥 푹 쉬게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정말 너무 무섭고 치욕스러웠어요. 한참을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녀를 위로했는데 잔뜩 울어버린 그녀는 마지막에는 지쳐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또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그녀가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쏟아내듯 뜨겁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그녀를 꽉 안아주며 애틋함과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술 기운에 잠겨 서로의 체온을 한껏 나눈 뒤 어둑한 침대 위에서 문득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이 일 그만둬. 내가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냥 나만의 애인으로 있으면 안 돼.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고 돈은 또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게. 평소처럼 낮엔 가족 챙기고 밤에는 내 곁에 와주면 어떻겠어?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일을 오래 할 순 없으니 당장 더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던 시기여서 고급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혼자 지내는 게 조금 지루했는데 이제 매일 밤마다 그녀가 찾아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맘 편히 볼 수 있네. 그런데 남편 눈치채지 않아? 그녀는 남편도 바쁘고 내가 집에서 애 챙기고 반찬 좀 준비해두고 나오니까 크게 의심은 안 해요. 라고 그녀가 대답하더군요. 저와 그녀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과 가정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밤이 되면 고급 오피스텔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파에서 밀착해 영화를 보고 때로는 와인을 마시며 어설프게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당장 생계비가 없어 어쩔 수 없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그녀를 보며 조금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저는 제 삶이 서서히 바뀌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즐길 상대 정도로만 보였는데 대화를 나누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죠. 학벌도 좋았고 사회생활 경험도 풍부했기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명문대 출신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예전에 그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다니. 그녀는 웃으며 학교나 회사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다 흘러간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밤일을 하는 여자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내면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게 크게 와닿았죠. 한 번은 그녀가 제게 묻더군요. 사업도 성공하셨으면서 왜 아직 집이나 부동산이 없어요? 현금만 쥐고 있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건물 매입이라든지 부동산 쪽은 아예 모르거든요. 게다가 괜히 잘못 투자해서 손해보면 어쩌나 겁도 나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틈틈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챙겨오거나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보여주었습니다. 시세를 따져보니 저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녀가 추천해준 몇 개의 아파트와 상가, 빌딩을 하나둘씩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기가 좋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동산들이 꽤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꽤 큰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공은 전적으로 그녀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타이밍에 운이 따라준 거죠.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감사의 뜻으로 한 번화한 거리에 한 가게를 임대하여 그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열어주었습니다. 스폰이라는 불편한 단어보다는 이제는 서로 파트너이자 애인 같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 후로도 제 사업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경쟁업체가 생기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저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요즘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던데 우리도 확장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녀는 무작정 확장하기보다는 먼저 시장 조사를 더 꼼꼼히 해봐요. 자금 융통이 충분한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처럼 그녀는 집에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밤 시간에 만나기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종종 쉬는 날이나 직원이 대신 가게를 볼 때면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녀를 점장님이라 부르며 가게에서 잠시 데려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엔 호텔에서 식사를 마친 뒤 방을 잡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예전처럼 매일 만나진 못했기에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 밤늦게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의 남편이 가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엔 아내가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지나는 길에 들렀다가 그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직원에게 지연씨,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갔어요? 직원은 오늘은 점장님이 급한 볼일 있다고 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직원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이미 수상함을 느낀 남편의 추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호텔에서 저와 격렬하게 시간을 보낸 탓에 몸 어딘가에 남은 흔적을 남편이 발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처음엔 아니다라고 잡아댔지만 끝내 그녀가 사실을 실토하듯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안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잘못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건 아니지만 결국 남편이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혼 문제는 일단 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큰 싸움 끝에 갈라서거나 법적 절차로 치닫게 마련인데 남편이 묘하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남편이 무조건 정리하래요. 스폰이니 뭐니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집 아가씨였던 것도 모르고 그냥 바람핀 걸로만 생각하는 듯해요. 저는 그녀에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모르겠어요.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그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혼 이야기가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소극적이어서 그녀가 도리어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이별하기도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 이후로 그녀는 한동안 저를 피했습니다. 남편이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다 큰일이 날까봐 조마조마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하고 당신 괜찮아?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한 번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쉽사리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녀와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 중이지만 정작 그녀는 뒤로 빠져 있고 직원을 통해 관리만 하는 형국이었죠. 한편으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남편의 감시는 계속되고 그녀 역시 아이와 가정 문제가 엉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니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면서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제 사업은 여전히 바쁘고 매입한 부동산은 더 큰 수익을 내주고 있죠.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도 직원의 손을 빌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가끔 용기 내어 전화를 걸면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짧게 안부를 전할 뿐입니다. 그날도 무심코 그녀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치는데 마침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잠시 멈춰섰지만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이 관계를 더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이미 그녀의 남편 문제도 그렇고 제 쪽에서도 도덕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결혼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괜히 서로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녀와는 과거부터 많은 시간을 공유했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 제 사업과 삶의 방향, 모든 걸 생각해보면 이대로 가는 건 서로에게 득이 될 리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약속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자 의도치 않게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몇 모금 마신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서. 사실 우리 관계 이대로 두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도, 그리고 당신도. 그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솔직히 더 미룰 수 없다는 거.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저는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녀에게 주었던 가게 지분과 함께 이제 당신이 홀로 서도 괜찮길 바란다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는데 이번까지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 의지로 하는 거니까 가게 운영 잘하고 또 잘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함께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기니 제 삶의 우선순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에 여러 번 경영 문제가 생겼고 시장 변화의 영향으로 버티기 힘들어 결국 매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과거 그녀가 권유해준 부동산 투자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히 연락이 끊긴 그녀였지만 그녀가 제게 조언해준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노래방 접대 자리에서 처음 봤던 강렬한 인상, 각종 부동산 정보를 설명해주며 보여줬던 열정, 그리고 가끔은 서로 감정의 곡선을 맞추지 못해버렸던 작은 다툼들, 모두가 제 청춘의 한 페이지처럼 아련하게 남아있죠. 결국 우리 둘 사이는 이어질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겠죠. 때론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을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언젠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면 반가운 미소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조그마한 사업을 꾸려가며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얻은 자본으로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이죠. 가끔 예전처럼 화려하고 위험천만한 일탈을 꿈꾸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 시절에 내가 했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구나. 그때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깨달음이 없었다면 난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그녀에게 마땅히 고맙다는 말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한데 모여 지금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에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연이라는 건 꼭 평생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이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누군가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을